네, 계속해서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관심이 높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전문 애널리스트 강하나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볕이 든다고 할까요? 제약바이오 그동안 너무 고생들 했던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좀 뭔가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은데 좀 긍정적인 분위기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역사적으로 뭐 12월은 1월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그리고 4월에 있을 AACR 암 학회 때문에 3월이 유독 역사적으로 좋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월 말부터 좀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3월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좀 큰 HLB의 뭐 파이널 리뷰 결과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AACR에 참여를 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섹터 자체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제 미중 바이오 분쟁 때문에 삼성바이오틱스 같은 이제 CDMO, CMO 기업이 좀 수혜를 받으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뭐 연중으로 지금부터 계속 반등을 할 거다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일단 4월 전까지는 좀 좋을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지금 급등을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봄은 왔습니다. 네. 예, 거기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생물봉합법 통과시킨 네, 거 이거 우리 CDMO 기업들한테는 아주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중 바이오 분쟁인데요. 어찌됐든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 유전체 연구소랑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가장 큰 기업 중 하나 우시 바이오 쪽에 우시 앱텍과 같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보안법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시 앱텍에 수주를 주고 있던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주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좀 넘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기업명이 제재가 되면 아무래도 이게 수주가 끊길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 쪽으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국내 기업이나 다른 아시아권 기업의 수주를 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뭐 반사의 이익을 얻는 그런 효과네요. 네. 자, 앞서 말씀하신 미국 암연구학회 AACR 2024가 개최되는데요. 여기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면역 항암제 연구 결과 성과가 발표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AACR은 이제 초기 임상 단계를 많이 발표를 하는 그런 암 학회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해요. 아무래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특성상 이제 초기 단계인 뭐 전임상이나 임상 1상 파이프라인이 유독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참여를 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레오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는 발표를 하는 그런 초록들이 유독 좀 많습니다. 뭐 레오켄 바이오는 5개 정도, ABL 바이오는 3-4개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좀 참여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원래 이제 항암제 쪽에서도 워낙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고 실제로 좀 반영이 되긴 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초기 연구나 전임상 단계니까 이게 100% 성공한 보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게 아주 희박한 확률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만으로 추정 매수 나서기는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기 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되게 롱텀으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기업의 경우에는 이 초기 임상 단계뿐만이 아닌 뭐 후기 임상 단계인 임상 2상이랑 3상 파이프라인들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AACR이 3대 종양 학회 중에서 가장 초기 임상 단계를 발표하는 그런 학회이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그렇게 뭐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에 있을 아스코 암 학회에 참여를 추가적으로 또 하는 기업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AACR에 참여를 하는 것도 너무 좋고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충분하지만 4월에 그 학회가 개최되고 난 후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월 암 학회까지 참여를 하는 기업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에 뭔가 훈풍이 들어온 듯한 그런 그 기폭제 같은 게 또 알테오젠 아닌가 싶어요. 네. 이 알테오젠 뭐 신고가 연일 경신하면서 어제는 20만 원까지 돌파했는데 이 주가 급등 이유와 함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심플하죠. 머크라는 글로벌 1등 면역 항암제 기업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건데 그 독점 계약도 심지어 머크의 1등 공신인 키투르다 예. 독점 계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전 세계 1등 기업과 이 정도 규모의 독점 계약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호재였고요. 다만 이 계약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조금 초반에는 다소 없었기 때문에 상한가까지도 못 갔었습니다. 네. 다만 그런 가치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고요. 키투르다의 SC 제형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정맥주사 제형보다 편의성도 훨씬 뛰어나는데 이 IV 제형인 정맥주사에서 SC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지금은 이 알테오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크는 지금 키투르다 SC 제형을 출시하기 위해서 알테오젠을 굉장히 그렇게 독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IV 제형과 SC 제형의 비혈등성 비교 임상 결과가 2, 3분기 내에 나오게 될 거고 예. 4분기에는 FDA 신약 허가 신청에 나선다고 계획을 언급한 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는 이로 인한 마일스톤이나 계약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그것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더불어는 5월에 있는 MSCI 편입이 이제는 좀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알테오젠의 고공행진을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앞에서 끈다면은 또 뒤에서 또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 주요 이제 이 플랫폼 바이오텍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데요. 거기다 또 에이프릴 바이오도 또 앞으로 이제 올라갈 후보로 이렇게 꼽히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이고 방광기를 늘려주는 기술이 메인인데요. 부작용이 여태까지 나왔던 방광기를 늘려주는 기술 대비 조금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이 방광기 연장 플랫폼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임상 1상 데이터가 우수하게 나왔어서 이런 경우에는 임상 1상 이후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최근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룬드백의 기술 수출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경우에는 에이프릴 바이오에 지금 당장 좀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이 룬드백의 기술이 27년 이후에 좀 승인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아무래도 이제 룬드백이 기술 수출한 게 국내 다른 것들 대비 좀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항암제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국내 투자자분들이 자가면역 질환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부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좀 늦게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 그 예시가 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임상 진전이 되면서 라이선스 인해간 기업들이 발표를 해주게 됐을 때 조금 더 반영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또 주목할 만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ABL 바이오가 저는 관심이 가는데요. ABL 바이오와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ABL 바이오는 항암제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노피와 라이선스 아웃을 했던 뇌혈관 장벽을 투과시켜주는 BBB 셔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로슈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했던 간테레누맙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BBB 셔틀을 접목시켜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했던 약물의 부작용이나 뭐 그런 안정성 이슈가 엄청 개선이 많이 된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효능 측면에서도 아밀로이드 베타를 훨씬 더 많이 감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BBB 셔틀의 가능성 그리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제 BBB 셔틀을 보유하고 있는 ABL 바이오가 장기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AI 바이오 쪽이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빅파마들도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들과 계약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유독 좀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한 번이라도 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어느새 이렇게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컸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하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